약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서도건 소셜기자단으로 활동하며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는 서울의 여러 장소들을 취재했습니다. 매달 새롭게 주어지는 주제로 답사를 수행하다 보니 이제껏 알지 못했던 서울의 숨은 명소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도시와 건축이라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기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임무는 서울 도시건축에 대한 취재와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활동 중에 큰 행사는 기자단 모두와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먼저 발대식,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D-100 기념식,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기자 신분으로 참가했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미션에서 직접 행사를 취재를 하고 저만의 이야기대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전시를 참여함으로써 도시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다 깊이 있는 그런 관점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이 제게 주는 의미는 정말 컸고 그래서 가장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는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1월 미션인 다음 세대를 위한 집 인터뷰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제가 기자단으로 처음 채택된 컨텐츠이기도 하였고 처음에는 지인들을 공적으로 마주한다는 일이 굉장히 처음엔 어색했는데 갈수록 이제 점점 기자에 몰입이 되어가지고 지인들에게 점점 공적으로 대하는 저희 모습이 좀 새롭게 다가왔고 그리고 카드뉴스만 제작하다가 영상을 제작을 처음 하게 되니까 확실히 영상의 전달력이 좋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동안 매달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면 활동은 하지 못한 것 같아 다소 아쉽기도 하지만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건축에 대해서 저는 정말 관심만 있었고 무언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기자단을 하면서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의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그 자체와 관련된 미션이 2개 정도 주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셜 기자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세히 보지 못했을 전시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던 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KSK 서울미술관을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처음 미션이어서 되게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미술관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미술관에서 미술 전시도 관람하고 이 도시 건축과 관련된 관점에서 또 바라보니까 그 공간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공간으로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과 도시 건축이 결합된 공간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공간으로서 딱 적합한 공간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6월 컨텐츠로 제작하게 된 도심 속의 광장에서 유명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화여대 ECC 건물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선 ECC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조사를 다 하고 취재 목적으로 갔던 곳이라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건축적인 시각이 넓어졌구나를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고 ECC는 건물을 땅속에 집어넣되 중앙 광장을 통해 지하지만 지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자연이 곧 파사드가 되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미니코 페로의 설계 목표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의 캠퍼스의 기업까지 프로젝트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건축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주제가 삶의 질, 도시건축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영상 위주로 구성된 전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스트 시티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게스트 시티전이 특히 매력 있었던 이유가 건축에 대해서 아예 노베이스였던 저한테 가장 와닿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서는 친환경 도시 건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 보면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전시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는 웹툰을 그려보자라는 각오로 입단하였는데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뉴스, 영상 등 색다른 콘텐츠를 제작해볼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서툴렀던 프로그램들에 익숙해지고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레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매달 한 개씩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고 보면 또 재미가 있고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단 활동이 끝나고도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계속 창작물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좋은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전시들 많이 기획해 주시길 바라며 기자단 활동 정말 재밌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단 활동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전시를 보며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을 자주 찾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전시를 열어주시고 이런 대외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울 수 있었던 부분도 많고 그리고 도시건축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그러한 애정이 콘텐츠에서도 드러났던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남은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제가 했던 콘텐츠들이 채택되지 않았던 경우나 그리고 제가 선정한 주제를 교체해달라라는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스스로 자책했지만 제가 대외 활동하는 목적은 학점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업 생활에서 벗어나서 소통 그리고 교류에 중점을 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다 보니 채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했다는 그 컨텐츠에 대한 자부심, 취재하면서 느끼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집중하게 되면서 뿌듯함은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더라면 사실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라든지 여러 행사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을 뻔해서 이런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 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단에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가 건축과 대중 사이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거였는데 활동 기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도시건축으로 인해서 좀 즐거운 일상 속 여유를 느끼는 모습을 봐서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의 도시건축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계속 참여하고 구독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